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라우드의 불꽃,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전창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런 또 좋은 기회가 공통 세션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좀 더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의 자랑 겸 이제 제품 겸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는 이제 에브리웨어 세큐리티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일을 할 때도 집에서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가 어디든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어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발표를 하실 때 이제 어떤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컨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또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발표하는 시간이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잖아요. 이제 1시라서 사실 저도 좀 되게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힘내서 한 번만 잘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쌀로 밥 짓는 이야기를 아닌 것을 이제 좀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이제 첫 번째 시작할 거는 이건 아마 오전부터 계속 보셨죠? 그래서 디지털 이제 인프라가 디지털의 네트워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계속 트랜스포메이션 변화하다. 왜냐면 디지털하고 이제 네트워크에서 계속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럼 기업의 인프라는 온프렘에서 클라우드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보셔도 되게 많은 벤더들이 이미 눈에 익숙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쪽도 눈에 익숙하실 겁니다. 이 뜻은 우리가 네트워크,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우리가 이전에 이제 막 모뎀 쓰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다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하다못해 뭐 밥도 시켜 먹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다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야 되고 그 위에서 보안을 또 얹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온프렘에서 하드웨어 놓고 막 소프트웨어 올리고 제품은 뭐 사네 이제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그냥 간단히 구매하시면 끝납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들, 우리 기업의 애플리케이션들 정말 많으시죠. 지금 뭐 이 버전들도 다 대부분 온라인에 있죠. 그 버전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사스 형태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보통 1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써요. 저도 핸드폰에 거의 한 100개 정도 애플리케이션 깔려 있는 건데 제가 쓰고 안 쓰고는 중요하지 않지만 일단 한 번이라도 썼기 때문에 100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데이터들이 다 저장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지, 이 컴퓨팅 파워를 쓰게 되는데 얘네들도 이제 예전에는 DC에서 이렇게 쓰셨죠. 그러면 사용자가 늘어나고 인프라가 늘어나고 서비스가 늘어나면 당연히 얘네들을 DC에서 만약에 그럼 장비 또 사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비즈니스 안 좋아지면 장비 다시 갖다 팔 수도 없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다가 이제는 그냥 빌려서 쓰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네트워크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희 같은 이제 그 보안을 하는 사람들도 가서 이제 막 고객분들 많이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상 굉장히 이제 많은 어떻게 인프라를 쓰세요, 어떻게 인프라 쓰세요라고 여쭤보면 사실상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저희도 모르고 그들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찾게 되죠. 보통 사용자 내부 사내에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외부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MPLS 전용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퍼블릭으로 뺀다든가 브로드밴드, 4G, 5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이제 SD 웬도 태우고 레거시 웬도 태우고 VPN도 태우고 이러면서 연결이 됩니다. 쭉 하면서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게이트웨이도 태우고요.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막 올라가요. 방화벽도 올라가죠,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안을 슬그머니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콜로 클라우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ES 환경 우리가 GCP나 이제 뭐 애저 뭐 MS 이런 데다가 많이 올려서 쓰시잖아요. 멀티 클라우드로 쓰시는데 이제 그런 환경이 또 들어가야 되고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스 기업의 사스 앱도 접속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환경들이 이제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상 이걸 다 이렇게 해서 접속해서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시라는 이제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시는 정확하게는 2012년인가 그때 구글 트러스트 비하인드 그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하죠. 하지만 이제 대중들한테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는 2018년부터 대중화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최대 그때 가트너가 막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사시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고 네트워크 시큐리티 파트가 있잖아요.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그럼 네트워크 내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 시큐리티 연결을 했으니까 그 위에 보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벤더가 도대체 이 지구상에 몇 개나 될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싱글 벤더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슬그머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소들이 이런 것들을 갖춰야 돼요. WAN, 뭐 SD-WAN, 멀티 클라우드 커넥티비티, WANS 이거 네트워크 쪽이고요. 이 말고도 기타 등등이 쭉 있습니다. 뭐 QoS 뭐 이렇게 기타 등등. 그리고 이 밑에 부분 네트워크 시큐리티, 뭐 방화벽, GTNA, SW, CASB, DDoS, IBI, DNS, WAP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된 거죠. 그런데 클라우드 플레어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자랑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저희도 여기 보시면은 돈 많이 냈어요. 그 다이에서 그래서 돈 많이 내서 저희도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클라우드 플레어 커넥티비티 클라우드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쓰죠. 오피스에서는 오피스 이렇게 MPLS망 연결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VPN 공중망으로 띄어서 연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게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연결하실 수 있고 오피스는 데이터 센터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사용자는 SSL VPN 타고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통 이제 보안에 이제 허브앤스포크가 다 여기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트래픽을 태워야 돼요. 그리고 나가죠. 인터넷도 나가고 사스도 들어가고 아니면 우리 다른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연결을 합니다. 자, 여기다 태우는데 그럼 여기 당연히 아침에 출근하고 컴퓨터 키면 바로 DNS 트래픽 내가 네이버만 켜도 트래픽이 바로 발생하는데 당연히 여기 생기겠죠. 보틀렉이 병목형상 당연히 생깁니다. 당연히 놓치는 포인트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클라우드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회사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앞단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트래픽을 저희가 먼저 받으면 저희가 여기에서 트래픽 필터를 하고 안전한 트래픽만 연결합니다. 자, 요게 이제 저의 주 컨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가 그럼 얼마나 광활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지고 있느냐? 저희는 320개 자체 이거 누가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온 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20개 중국 본토를 포함해서 120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애니캐스트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애니캐스트 기반이라 함은 IP를 하나 주는 거죠. 이제 제가 여기 뒷장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000개의 인터커넥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ISP 우리가 뭐 일본의 뭐 NTT 뭐 이런 데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ISP들은 클라우드 플레어와 인터커넥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0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거 허리케인 인덱스 쳐보시면 1위입니다. 예, 1위고요. 그리고 280 테라 bps. 저희가 이렇게 전 세계 팝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여기 한국도 이렇게 있고요. 팝이 엄청 많은데 여기에 총 용량이 280 테라 bps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용량이 얼마나 되세요? 뭐 팝의 용량이 얼마나 되세요?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는 애니캐스트라서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가까운 팝에서 먼저 응답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팝이 다 스크러빙 센터고 한 팝이 다 보안의 전 엔진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으로 하나의 스크러빙 센터며 그다음에 보안의 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0ms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전 세계 인터넷 연결 인구 약 95% 대기 시간. 그러면 저희를 이제 DNS 1.1.1.1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게 클라우드 플레어의 DNS 서버입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접속을 하시면 DNS 응답 속도가 50ms 이내로 동작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의 모토가 이제 베터 인터넷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더 인터넷이 더 이제 좋은 인터넷 환경을 만들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에서 한번 봤어요. 보시면 지금 DNS 퍼폼 이런 데서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 1위죠. 부동의 1위입니다. 그래서 쿼리 스피드도 지금 5ms 이내에서 응답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ISP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ISP에서 권장하는 밀리섹이 5ms 이내예요. 응답 속도가.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걸 보장하는 유일한 벤더고요. 그다음에 애니캐스트 방식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IP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각 기업이 있으면 자기만의 오wn IP로 전 세계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 회사 같은 경우 유니캐스트 이렇게 하면은 요 서버가 뻗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서 SL의 100%를 제공하는 그리고 넘버원 DNS를
자랑하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애니캐스트, 자 보시면은 clearflare.com을 치시면 IP가 다 동일하게 나오죠. 이게 글로벌 네트워크, 글로벌 애니캐스트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구축해놓은 밴더가 많이 없죠. 사실 이거 되게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축하는 사례가 많이 없는데 저희는 요 네트워크 기반으로 통신을 한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트래픽이 많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다 제어를 하느냐? 저희도 트래픽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트래픽을 다 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RTT나 레이턴시 이런 걸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패스를 이런 식으로 컨제스션 상황에 따라서 다 잡아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자세한 건 다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플레어는 도대체 무슨 회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일단 네트워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로 트러스트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벨로퍼 플랫폼도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플레어는 사실상 L3부터 L7을 모두 커버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디도스 공격 막고 싶어요. 우리는 웹 공격 막고 싶어요. 봇 트래픽 탐지하고 싶어요. 제로 트러스트 연결하고 싶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플랫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주로 셋이 얘기를 하는 날이니까 셋이에서 아까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 애저 시큐리티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보셨을 때 싱글 벤더가 셋시를 다 지원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거는 중요 크리테리아를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액세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애플리케이션들이 엄청 많으실 텐데 얘네들을 다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캐스비 요즘에 많이 뜨죠. 우리가 사스 같은 거 쓰실 때 구글 이런 거 막 하실 때 뭐 어떤 사람이 뭐 그 문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퍼블릭으로 쉐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은 나한테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막 퍼블릭에다가 올려요. 이런 거 탐지해서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캐스비입니다. 이거를 저희도 또 제공해드리고 있고 엔진이 SWG 우리가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뭐 유해 컨텐츠 차단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뭐 근무 시간에 주식 사이트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넷플릭스 못 보게 하고. 근데 보통은 이제 사내 네트워크에 다 있었으니까 내가 사내에서는 못 하는데 집에서는 또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데 내가 코포레 랩탑인 회사 랩탑으로 하면은 원래 안 되는 것들인데 막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거는 사실상 사 내에서만 제어가 가능했던 건데 사 외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엔드 포인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래픽을 다 관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화벽. 저희가 모든 트래픽을 먼저 받잖아요. 클라우드 프락시니까 다 받으면 중간에서 필터링할 수 있죠. 이게 웹 트래픽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IP를 보고 찌르고 들어오는 트래픽이든지 다 트래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화벽 서비스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WAN, SD-WAN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매직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매직 방화벽, 매직 WAN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매직 WAN이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이트 투 사이트 이런 것도 다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포션하는 게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도 있고 IDP, 디바이스 포스처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클라우드 플레어 커넥티비티 클라우드라고 해서 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모든 보안 서비스를 다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참고로 모든 제품이 인하우스 개발입니다. 어디 사가지고 와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사 솔루션에서 한 콘솔에서 다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어카운트당 애니캐스트 IP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세계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있고 만약에 인도 출장을 가요. 그러면 IP를 따로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냥 제가 저희한테 발급되어 있는 IP로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 있는 클라우드플레어 팝에 붙고 인도 가면 인도에 있는 클라우드플레어 팝에 붙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ms 이내에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에 따라서 커넥터, 이제 WAN, 이제 그리고 에이전트나 에이전트 없이도 웹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전트가 없이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와 제로 트러스트를 함께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복잡한 장표로 가볼게요. 이제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좀 복잡해 보여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예요. ES 환경이죠. GCP, AWS, Azure.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한 거예요. 데이터가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제 AWS에 있고 GCP에 있고 막 해요. 그러면 여기도 연결할 수 있나요? VPC 연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컴포넌트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어떤 컴포넌트를 집어넣을지는 저희가 컨설팅 해드려요. 하지만 이게 단방향 아니면 양방향으로 통신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네트워크 사이트 간에 뭐 IPsek이나 GRE 터널로 연결하실 수도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뭐 우리는 이거 아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쓰는데 괜찮나요? 예,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의 넷 플랫폼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연결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형태에 따라서 어떤 뭐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와프 커넥터 뭐 이런 것들 이건 저희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다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거로도 다 지원이 된다. 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CNI 우리 피지컬 케이블 있잖아요. 팝이 만약에 같이 있다. 그러면 케이블을 갖다 꽂으시면은 바로 들어옵니다. 트래픽이.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웬 커넥터에서 만약에 우리는 헤드쿼터하고 그 브랜치랑 연결할 수 있나요? 연결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로 IPsek이나 GRE로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트래픽을 라우팅합니다. 따라서 세팅이 먼저 굉장히 쉽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POC 하시면 POC 신청하시면 바로 그 다음날 애니캐스트 IP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테스트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 혜택을 잠깐 정리해봤어요. 그러면 일단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사스 모든 앱들이 다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사이트하고 사람은 에이전트를 깔면 되겠죠? 이제 에이전트 깔아서 이 한 플랫폼으로 이제 트래픽이 흐르기 시작하면 베스트 패스는 저희가 알아서 잡아서 컨제스션 피해서 최소 타임의 RTT 기준으로 트래픽을 라우팅해 드립니다. 이 트래픽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L3, L4 방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트래픽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L3, L4 방어를 그냥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난 제로트러스트 샀는데요. 그럼 제로트러스트 사시면 디도스 공격도 방어가 됩니다. 네, 대신에 이제 이건 L3, L4기 때문에 IP 찔러서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다크웹에서 우리 회사 IP가 돌았어요. 오리진 IP가 돌았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찍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앞단에 서서 방어해드리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퓨테이션 기반 그리고 이 모든 구간은 다 암호화입니다. 전 구간 암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도 이제 제공해 드린다. 자, 이제 약간 지루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스피드를 해서 저희 대시보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이 케이스는 XS, SWG, 캐스비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되면 앱이 이렇게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앱은 두 가지로 그냥 크게 나눠집니다. 회사에서 쓰는 거, 회사에서 안 쓰는 거. 그죠? 회사에서 쓰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 회사에서 쓰는 것들은 뭐 M365가 될 수도 있고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될 수 있고 슬랙도 쓰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권장하는 거니까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 사용자들은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앱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갖다 쓰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런 것들은 이제 캐스비나 SWG 우리가 트래픽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통제 정책을 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챗GPT 이런 데 있죠. 바드 이런 데다가 회사 기밀을 막 올리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쿼리 날리는 모든 데이터들은 다 저게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서치를 했을 때 그 기록으로 그걸로 대답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일반 기업에서는 사실상 이런 것들을 도입하지 않으시면 하시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동을 하게 돼요. 뭐 박스나 뭐 이렇게 드랍박스 이렇게 잘 쓰시는 거 있죠? 다 연동을 이렇게 쭉 하시면 여기에다가 DLP 프로파일 같은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업에서 유출되면 안 되는 정보들 같은 경우에 다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커스텀으로. 저희가 그 템플릿도 이미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요. 혹은 이제 막 원하시면은 외국에서 정규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서 만드시는 거죠. 만드시면 자 이제 보시면 여기 크리티컬 있죠. 누가 파일을 지금 뭐 소스 코드 이런 거를 지금 거기다가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탐지가 된 겁니다.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크리티컬 이거 누구지 어디에 있지 하면서 차단하는 정책을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그리고 알려줘요 사용자에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LP 우리가 이제 보면은 DLP는 데이터 루스 프리벤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밀 같은 거 유출되지 않게 하는 건데 보통 이거 만약에 내가 우리 회사의 자료를 빼가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걸로 뭐 쏘거나 네트워크로 막 쏘거나 혹은 USB에 담아서 가겠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매체 자료가 엔드포인트에 걸려 있으면 얘가 네트워크로 쏜단 말이에요. 자기 이메일에다가 쏘거나 이메일에다 쏠 때 어떻게 쏠까? 그냥 안 쏘죠. 뭐 첨부 파일로 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우회를 하려고 막 하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그래서 DLP 솔루션들이 만약에 많이 있는데 DLP를 하면은 여기 담당자분들 대부분 다 담당자분들이잖아요. DLP 쓰시잖아요. DLP의 가장 큰 맹점은 오탐과 과탐이에요. 이 너무 많이 이게 스트링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창후 이러면 전창후가 들어가 있는 모든 이게 다 프로파일이 다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만들어놨어요. Exact Data Match라고 해서 EDM이라고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딱 맞아야지만 탐지가 되는. 그러니까 요 과탐과 오탐을 줄이실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개발자들 우리가 데브옵스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소스 코드들도 있잖아요. 자바나 뭐 이런 거, 뭐 러셀 이런 것들이 있으시는데 이제 이런 것들 올리실 때 저희가 자동으로 탐지해서 차단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막 쏠 때 우리는 그러면은 막 암호 암호 걸잖아요. 압축해가지고 암호 엄청 막 걸고 아니면 막 3번 이상 압축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페이로드를 까봐도 못 보는 영역이 있잖아요. 이거는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차단할지 허용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 오픈 지금 AI 챗 GPT에다가 올리실 때 포스트를 올리실 때 탐지해서 차단하는 정책이에요. 이런 게 있고요. 참고로 오픈 AI가 클라우드 플레어를 씁니다. 실제로 봇도 쓰시고요.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지금 이 액세스 게이트웨이 다 쓰세요. 그래서 지금 다 못 끌고 가게 그리고 누가 이렇게 산에서 막 올리워서 쓰고 이런 것들을 탐지해서 차단하는 정책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OCR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사진으로 찍어요. 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미지로 보내잖아요. 이것도 탐지해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루하루 이렇게 계속 여기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또 클라우드 플레의 장점이 요거예요. 껐다 켰다를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관리자들 분들은 얼마나 편리한지 아시죠? 저게 없으면 계속 막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넣었다 뺐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 브라우저도 있어요. RBI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제로데이 어택 방지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뭐 웹사이트를 볼 때 클라우드 플레어가 먼저 보고 얘가 악성 코드가 묻어있나 보고 그 다음에 안전하면 그 트래픽을 사용자한테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벡터 기술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사실상 이게 RBI로 쳤을 때는 2세대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거의 이질감 없이 지금 내가 진짜 내 컴퓨터에서 하는 것처럼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 우선 어떤 장점이 있나요? 라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애플리케이션들 막 구글 캘린더나 이런 거 할 때 셉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용자가 못 끌고 가게끔 하는 거예요. 못 끌고 가게끔 하고 이제 브라우저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떤 기능이 있냐? 카피 페이스트 못하게 하고 파일 다운로드 업로드 못하게 하고 키보드 못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프린트도 못하게 하고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네이버 들어갔잖아요. 네이버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이게 바뀝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유스 케이스는 우리가 특정 회사에 이제 중요 웹사이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못 끌고 가게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에 이메일 보안할 때 우리가 악성 도메인으로 잘못 클릭하면 넘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걸 걸어 놓으시면은 내가 모르는 웹사이트를 다 이게 걸려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브라우징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만약에 피싱 사이트다 그럼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최대한 자동으로 만들어 놓는 게 이제 저희의 최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이제 모니터링. 우리가 사실상 보면은 뭐 막는 것도 중요하고 정책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상 가시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사용자가 어디에서 얼만큼 쓰고 있고 뭘 쓰고 있고 딜레이는 어디에 생기고 있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딱 관리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것들 트러블 슈팅을 위해서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덱스라고 해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사용자하고 이제 리소스가 있을 때
이제 제로 트러스트 기반에서 플리 스테이터스라든가 엔드포인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연결되어 있는지 끊겼는지, 얼마나 딜레이가 생기는지, 어디서 딜레이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립니다. 이제 보시면 대시보드로 보셨을 때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얼만큼 유저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플랫폼상 어떤 이제 서비스를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 자사의 누가 이게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플랫폼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스테이터스 얼마나 붙었고 끊어지고 연결 중인지, 그리고 뭐 어떤 이제 콜로 내가 위치한 어디에서 지금 제일 많이 붙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용량만큼 DNS 쿼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이게 제일 아마 중요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일 이제 많이 차단되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막 사용자들이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통계를 보고 싶잖아요. 어떤 걸 쓰나. 근데 보시면은 이제 탑으로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시큐리티 리스크, 이제 지금 막 멀리셔스 웹사이트 이런 데 많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인물 이런 거 막 본 거죠. 근데 여기 자동으로 차단된 거예요. 네, 요렇게 돼. 그래서 이제 그리고 리퀘스트 이런 것도 다 보여드리고, 시간의 흐름상 트렌디하게 이제 어떤 트래픽을 쓰고 연결하시는지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혹시 클라우드플레어가 이게 다 좋은 거는 알겠는데 우리 거랑 맞나? 약간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클라우드플레어는 사실상 지금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유수의 벤더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CDN부터 저희 뭐 이제 베스트셀링 뭐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CDN부터 와프 뭐 그리고 지금 어떤 네트워크 서비스, 지금 말씀드린 제로 트러스트, 대부분의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유수의 벤더들이랑 이미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여기 세션 저기 부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IDP를 옥타를 쓰고 있어요. IDP를 뭐 구글을 쓰고 있어요. 그냥 쓰고 있는 그대로 연동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드포인트 같은 거, EDR 같은 거, XDR 쓰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뭐 어떤 이게 이쪽이랑 연동돼서 유스 케이스로는 혹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에이전트가 하나 있는데 이 에이전트의 상태를 체크해서 게이트웨이를 열어줄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유스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앱들, 사스 앱들 연결하실 때 저희가 싱글 사인온으로 인증 처리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테라폼도 지원해드리고 도커에도 깔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모든 플랫폼이 이제 대부분 지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혹은 또 이제 제로 트러스트 하면 그 얘기도 하세요. 혹시 모바일도 되나요? 태블릿도 되나요? 에이전트가 있고요. 모바일에서도 그러니까 네이티브 앱들도 다 지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사파리나 막 이런 거 열어서 들어가 있잖아요. 혹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그거 눌러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SFTC는 앱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제 저희가 트래픽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랩탑이나 뭐 데스크탑 아니면 모바일 뭐든지 다 클라우드플레어 안에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네트워크, 저희가 이제 뭐 VM이라든가 이퀴닉스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심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저희가 그 로그 푸시라고 해서 로그를 막 이렇게 푸시해서 쏴드려요. 그래서 요 기능을 가지고 마음껏 이제 뭐 노티피케이션 기능을 활용하셔도 되고 해서 이제 뭐 특정 스트링 값만 잡아가지고 나는 우리나라 만약 트래픽이 만약에 뭐 해외로 돈다거나 아니면 뭐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올 때 연결이 끊어지면 그때마다 받아보고 싶다,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입맛대로 다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서비스를 다 지원을 해드린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GTNA에서 지금 보시면 최상단에 리더스 그룹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유수의 벤더들과 이제 다 이렇게 경쟁하고 있다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줄 요약을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아서.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클라우드플레어는 애니캐스트 기반의 자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320개의 팝, 그리고 13,000개 인터커넥션, 그리고 50밀리섹 이내에서 DNS 응답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춘 1000대 기업의 30%가 이미 클라우드플레어의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대부분의 벤더들이 클라우드플레어 한 제품 이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CDN이라든지 와프라든지 보시라든지 이런 GTN이라든지 이미 고객이시고요. 그 기반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최신 라이브 트래픽 기반의 스레드 인텔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디도스도 막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쌓고 있고 그걸로 여러분들을 서비스를 해드려요. 네. 그리고 자, 세키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글로벌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그리고 빠른 응답 속도와 전 구간의 암호화를 지원하는 세시의 유일한 벤더입니다.
이제 요거 강조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국내 250개 이상의 레퍼런스 확보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하면은 그러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저는 엔지니어기 때문에 사실 가격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다른 데도 보시면 뭐 이제 비교해 보시고 이게 더 싸네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제품들이 보니까 베이스가 있잖아요. 베이스가 있고 나는 저는 DLP가 아까 말씀드린 DLP 필요한데요, 캐스비 필요한데요, IBI 필요한다 그러면 모듈이 하나씩 얹어져요. 그러면은 우리 자동차 살 때 옵션이 막 붙듯이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근데 클라우드 플레어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들은 거의 대부분 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합리적인 가격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기능들을 이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